뭔가를 이제 나와서 내 거를 추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욕이 많아갖고 딱 나왔는데 의욕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가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배짱이 있는지. 지금 약간 일상이 지쳤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환상이다. 바깥은 추워. 시베리아야. 시베리아야. 그러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어디 출신 무슨 학교 뭐 박사 학위 이거는 전혀 저한테 외투를 주지 않습니다. 외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경험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늘 바라는 대로 다 받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생기죠. 춤을 춰보세요. 새로운 네. 걸 해보자.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하민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근데 이때쯤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조급함인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30 전에는 이 정도는 해야 돼, 40 전에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일종의 인생 타임라인이 우리를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롱테이크라면, 인생이라는 긴 호흡의 영화를 지치지 않고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버티는 힘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도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과 질문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요.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닮고 싶은 4050 선배를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팬인 분들 모셔서 제가 좀 떨리는데 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는 유튜브 롱테이크를 네. 김지윤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은환입니다. 저도 유튜브 롱테이크 전은아님과 함께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치학자이시고 100만 유튜버시잖아요. 네, 원래 시작은 지식플레이라는 네. 채널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는 이제 주로 미국 정치, 미국 사회 네. 그리고 국제 정치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상무님이셨고 전직 상무. 삼성에서 최연소 임원을 여성 임원. 그 해의 최연소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롱테이크에서는 두 분이 엄청 또 소탈하고 약간 귀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팬으로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지윤님이 그때 팟캐스트라는 형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다더라. 맞아. 그래서 좀 더 팟캐스트적인 거를 해보는 것도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잘 몰랐지만 지윤님이 그렇다고 하니 하기로 했죠. 그게 이제 사기죠, 사실은. 구직 사기 이런 거. 약간 팟캐스트가 뜨기는 떴었어요, 미국에서. 그쵸. 근데 한국은 사실 유튜브 중심이었고 아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식플레이가 약간 각 잡고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냥 편하게 이지 리스닝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걸 하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지적인 수다 해갖고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유튜브 맞아. 채널이라든지 보면은 대부분이 남성분들 위주거든요. 어쩌다 여성 한 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아줌마도 충분히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얼마나 똑똑하고 맞아. 아는 거 많고 그런 50대가 많은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럼에 딱 떠오르는 게 은하님이었고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지금 하는 거 없으니까 우리 직장 구할 때까지 하자. 나 팟캐스트 뭐 아유 부담 갖지 말고 아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부담 갖지 말라고 네, 하는 뭐 굉장히 많이 부분에서 했어요. 입만 갖고 오면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홍대에 있는 데 가서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근데 사기였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준비하는데 할게 시간도 많이 많잖아요. 할 게 많아서 걸렸구나. 이제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벌써 늦었지. 몇 개월이 지나 있어서 이게 또 함부로 발을 뺄 수 없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서 야 아무래도 얼굴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이렇게 얼굴을 어, 내보내는 어. 걸로 이제 목소리만 하다가 네.
그래서 목소리만 할 때는 그래도 제가 편집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야 그래서 얼굴이 냈어야 된다. 했더니 얼굴 나가는 건 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면 얼굴 촬영하는 거 그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매주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꼬들려서 처음에 진짜로 얼굴 나오는 그 진짜 유튜브 방식은 한 달에 한 번만 찍었었죠. 근데 그렇게 속가서 오셨는데 대본도 어쨌든 이거 기획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이 계속 이게 알차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막 직접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싫다고. 처음에 녹음만 오디오만 할 때는 굳이 뭐 제가 막 촬영을 해갖고서는 진짜 막 편집을 막 각 잡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제가 하자 했었죠. 그래서 뭘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 아는 거는 유일한 게 프리미어 프로였거든요. 겁도 없이 그냥 그걸 들고서는 편집하고 그래서 진짜 나 고생 많이 했어 그때.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가 정성을 줬던 게 그 비문과 그 쓸데없이 우리 들어가는 말들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사실 이런 말을 잘 써요. 걸리잖아요. 듣다 보면 막 걸리는 거예요. 그거 다 자르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모르겠다. 지금은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이제 이미 나의 전문 분야에서 쌓아놓은 게 되게 많은 상태에서 약간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게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시작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신선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읽고 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읽고 쓰고 또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문성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뭐 맞아. 만약에 뭐 지윤님이 저보고 50대 여자들이 춤추는 뭐 유튜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은 괜찮다고 못하는 거지만. 야, 네가 이때까지 책 읽고 그냥 생각해온 거 입만 갖고 와서 얘기하면 돼. 이러길래 뭐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자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정말 굉장히 동떨어진 분야를 도전! 뭐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분이 엄청 오래된 친구잖아요. 30년 지기 친구라고. 이제 계속 더 횟수가 더 붙고 플러스 있어서 되고 있죠. 30 플러스 약 세월이 빠른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고 어쨌든 친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모가 있었어? 이런 점이 있었어? 아니면은 또 서로 일하는 스타일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약간은 뭐 의견 충돌? 막 이런 건 혹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해요. 뭐 둘이 안 싸우냐. 근데 둘 다 약간 갈등 회피적인 성격이고 약간 걸리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딱 좀 거기 어디선가 멈추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은하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얘가 약간 긁힌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놔두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본으로 엄청나게 둘 다 책임감이 강해요. 빵꾸를 낸다거나 미룬다거나 그게 별로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늘 그 기본선을 지키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이제 어떤 기대선이 있고 그 기대를 남들이 못 맞춰줬을 때 이제 생기는데 기대가 과다한 게 아니라면 정말로 어떤 그 정말 빵꾸낸 부분이 있을 때 컨플릭트가 생기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런 기본선이 좀 둘 다 지키는 게 확실하죠. 그럼 두 분 같이 하실 때는 약간 역할이 또 있으세요? 나눠진 역할이? 걸그룹들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걸 맡고 계세요? 비주얼을 맡고 있는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런 거 분들이에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소품 담당. 소품. 네, 소품이랑 아이고. 자빌 담당. 근데 제가 같이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왜 내 친구 전은환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올라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진짜? 이거 하면서 어떤 점이요? 원래 뭐 똑똑하고 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랄까 일을 할 때 이렇게 추진력 같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자고 지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딱딱딱 기회 맞춰갖고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 실행력이 있으시구나. 예, 그런 아주 디테일한 실행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기 저는 그건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은하니가 왜 상무까지 갔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득을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가 마인드가 있고 탐험가 마인드가 있고 맞아, 계속 광고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거 봤었는데.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많이 봐요. 이것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이렇게 있다를 비전을 제시하고 사기를 치는 거를 이제 저도 하고 저는 다운사이드를 많이 봐요. 이게 바닥이 지하 6층인데 내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하 1층 이하로는 가지 않게 해야지.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맞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껴맞는 대충 부분이 미니 있는 것 꼬마 같아요. 빌딩을 하나 꼬마 빌딩 가는 게 우리 꿈이긴 하지만 라고 할 때 위로 쌓는 사람이 김지윤이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게 제 역할인가요? 중요한 역할이지. 네. 진짜로. 근데 뭔가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약간 다양한 문화, 예술, 뭐 아니면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도 살짝 넣어지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두 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도 있지만 또 관심 분야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윤님이 작년이었나? 보컬 레슨 받으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받아? 지금도 받으세요? 지금은 당분간은 안 받고 있는데 최근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한 몇 달 전까지 받았어요. 미술 쪽도 대학원 막 가시고 저는 학교 다니고 있죠. 학생입니다. 지금도 학생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40대 50대를 살아갈 때 그런 게 어떤 도움이 되나 막 이렇게 다시 도전을 막 하시고 그런 게 어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보컬 레슨 처음 시작한 거는 복면가왕 출연을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 이렇게 노래를 못했구나. 그래서 괜찮게 하는데 근데 그거 끝나고도 계속 받으신 거예요? 끝나고서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쭉 받았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저희 어디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 탱고도 예전에 배우다 말아서 탱고도 다시 배우고 싶고 근데 나이 제한을 걸어놔갖고 사람들이 아 진짜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이제 받고 이미 넘었었어요. 저는 그 나이에서.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50대 이상 받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반 클래스 이름이 뭐 크루즈 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 그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크루즈 타면은 거기서 약간 그런 얘기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가는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특히 몸 쓰는 거 이런 거. 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돈이 되니까 뭐 한다. 이건 뭐 젊을 때는 뭐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도 이리저리 해보고. 근데 뭐 살아보면은 뭐 그게 다 돈으로 나오고 효율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뭐 금전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가는 길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휴식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컬 레슨도 사실은 1시간 동안 나가서 선생님이랑 막 노래 부르고 오는 게 저한테 가끔 힐링이었고 지금도 어딘가 가서 탱고를 한번 음악에 맞춰서 추고 싶어. 이것도 제 힐링 공간을 찾는 거고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면서 맨날 나한테 딱 떨어지는 도움, 결과물 이것만 찾고 살겠어요. 거기를 가기 위한 쉬어가는 벤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저는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은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죠. 학교를 이제 각 잡고 다니는 거는 정말 포석을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걸로. 그 장기적 포석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제 선택인 거고. 지윤님이랑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이게 커가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년이 흐르면은 저에 대한 그 회사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삼성, 현대, LG에서 퇴직 임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에 대한 냉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그 풍부한 그런 지식으로 제가 이때까지 그냥 봐왔던 것을 구슬을 깨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려고 선택을 한 거고 그냥 막 막연히 그림이 너무 좋으니 대학원 뭐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군요. 예, 낭만적으로 포장만 이제 대충 했고요. 다 저희는 뭐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뭐든지 배워놓으면 언젠가 쓴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세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은 조금 다른 식의 작품인 것 같고요.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 그거는 언제나 중요하죠. 사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열을 따라서
젊을 때 해놓은 것이 그것이 자산이 돼서 나중에 3, 40대에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고 50대가 되면 또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인생 2막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뭔가를 배워서 또 이제 자신의 인생을 50세까지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돌려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롱테이크도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책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라는 제목으로 도시에 대한 얘기예요. 도시와 여행.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궁금했어요. 두 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왜 하필 그 중에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같이 쓰는 첫 책으로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책을 내자. 네. 유튜버 활동을 하려면 책을 내야 된다. 라고 라고 한 번도 사기를 한번 치고 또 지은님이죠. 진짜 그러면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 네, 그럼 그 펄러 아 그래? 책을 내야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활동을 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또 출판사에서 메일 올 때마다 지윤아 어떤 출판사에선 이런 걸 얘기하고 어떤 출판사에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랑 컨택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제가 또 조물조물 정리를 해서 그러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롱테이크를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출간 제의를 주셨었죠. 좀 더 젊은 세대에게 주는 조언, 맞아. 뭐 자기개발서 같은 자기개발. 네. 저희가 뭐 이때까지 얘기했을 때 저희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고요.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온 것도 있고 뭐 저희가 딴짓 할 줄 모르는 성격도 있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걸 갖고 남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자신 있게 정답입니다. 뭐 이러고 싶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쓸 수는 없었어요. 뭐 음악 얘기를 할까 아니면 뭐 미술 이야기를 할까 뭐 미술관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인물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그냥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뭉뚱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도시가 아닐까. 이건 뭐 제 시각이지만은 도시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게 뭐 건물이 있고 길이 있고 사람이 살고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아픔과 또 어떤 상처와 그리고 어떤 기쁨과 또 리즈 시절을 거쳤는지 다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훑어서 말해주기에는 이 도시라는 유닛이 굉장히 뭐 쓸모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한 거죠. 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한 플랫폼이죠. 도시라는 것은 플랫폼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냥 도시라고 하지 않고 해외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 뭐 그냥 여행이다. 라고 했을 때 지훈님이랑 이제 저랑 좀 다른 거는 뭐 지훈님은 트레킹에도 트레일 가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러지만 저는 사실 도시 밖에 거의 가지 않아요. 시골 싫어. 네, 저는 도시에 가서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썼던 게 저는 사람들이 갔던 데만 가요. 가지 않은 길을 택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나 또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그게 다 저한테는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쓴 거고 운이 좋게도 책을 쓰는 동안 4개 도시 그러니까 8장을 썼는데 그중 4개 도시는 책을 쓰면서 가서 다시 조사하고 사진 찍고 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피땀 눈물이 들어요. 그런 책입니다. 아까 은하님이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수요가 없을 줄 알았다라고 하신 거 보면 이게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재밌는 주제로 더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오히려 몰랐어요. 그래요? 진짜로. 일단 시작을 하고 기획을 한 거는 제가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수요라는 거를 뭐 제가 되게 폄하했다는 건 아니고 출판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조사를 막 했어요. 데스크 리서치를 했는데 전체 수량이 안 잘 이게 전체 수요가 얼마고 이 중에 1등을 하는 책은 몇 권을 팔고 이런 거가 물론 출판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꿰고 있겠지만 구계자의 입장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야. 오랜만에 해봤네요. 김민수 씨처럼. 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어느 정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뭐 몇 권이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롱테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 플레이도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찐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좋아해 주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같이 성장해 나간다, 커 나간다 이런 것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졸전을 내도 그래도 사서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겠지. 뭐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일단 격려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너무 기뻤죠. 뭐 책이 어떻다 이렇다 이런 것보다도 아, 기다리고 있었다, 뭐 꼭 사보겠다,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책을 했는 줄은 몰랐네. 아, 난 늘 그거에 매달리는. 뭐든 하는 시작할 때마다 이제 타고난 마케터. 아,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 저희가 버려진 채널을 주워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했다가 버렸죠. 네. 잡초가 막 무성한 2만 명의 독자를 갖고 있는. 근데 지윤님이 그랬어요. 0부터 시작하면 훨씬 어렵기 때문에 2만을 가진 있는 채널로 시작하면은 좋아. 알았어. 그때 지윤님의 지식 플레이가 80만이었어요. 막연한 생각으로 이 80만 중에 10% 정도 트랜스퍼가 이전이 되어서 우리는 곧 10만 우리는 단박에 10만 채널 아니야?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을 때 우리 삼성 브랜드를 가진 어떤 사용자는 10% 정도가 돼서 뭐 되니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아서 엄청난 충격과 실망에 시달리다가 그럼 맨날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맨날 들어가서 막 확인을 해보는데 오늘은 몇 명이 들었어.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지식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들 보고 그러시잖아요. 남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도 그 중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많아서 성비를 보면 훨씬 더 남성분들이 많고 연령별로 봤어도 비슷하게 갔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그거보다는 약간 가볍고 실생활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조금 성격이 다른 채널을 저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성 위주라기보다는 여기하고 조금 다른 구독층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구독을 해놓고서는 여기가 이제 죽은 채널이 됐는데 귀찮아서 캔슬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마우신 분들. 네, 고마우신 분들이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맞아 내가 이 채널 구독하고 있었는데 지워야지 하고서 이제 지우는 게 있고 오히려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 올릴 때마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신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상세가 돼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기를 쳐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됐고.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걸 왜 해? 뭐 우리가 같아갖고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맨날 들어가고 너무 고민을 하고 왜 안 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하는 이야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맞아요. 모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렇죠. 걸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와글와글 잘 네.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이 들어본 도시들이잖아요. 뭐 피렌체, 교토, 런던, 파리, 상하이 이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식상하려나 이랬는데 전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걸 보고 다시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죠. 그래요? 그걸 의도하신 거 맞나요? 네, 그건 의도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갔던 여행지를 이제 나눠서 쓰셨을 텐데 서로의 시각이 되게 달랐을 것 같은데 사실은 8개를 정할 때 저희가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면은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게 제일 극명하겠죠. 워싱턴은 이제 지윤님의 시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정치적 도시고 제가 또 이제 워싱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생활적인 측면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어느 부분을 누가 썼구나 좀 딱 보여요. 근데 둘이서 동시에 이거는 꼭 들어가야지 하고 가장 처음 얘기하는 곳은 피렌체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넣었고 네, 다른 데는 여기 어떨까 저기 어떨까 해서 고르자 하고서는 골랐다면은 피렌체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 이제 인문 교양 그다음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생각하고 나아진다라는 그거 자체가 구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렌체가
무조건 들어가야 들어가야 된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학적인 부분도 뛰어난데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피렌체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리고 독특한 곳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곳이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발전,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또 너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진짜로. 저는 두 분만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여행 하고 싶어 하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 약간 그리고 좀 사고방식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만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만 살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되게 길이 좁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아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구나. 뭐 이런 삶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방식도 괜찮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저는 되게 약간의 해방감도 느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많은 도시들을 다니셨으니까 뭐 그런 곳에서 아 이런 삶의 방식도 좋겠다라든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세상 사는 거다 똑같다. 아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다니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그런 거기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네. 이탈리아 여행하다가 나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와이너리를 갔어요. 와이너리. 그 와이너리 여주인이 이제 저희를 투어를 시켜주다가 와인 도매상에서 왔다고 저희를 두고 어디 가버렸더니 갑자기 호련히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더니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너는 무릎이 아프지 않냐. 그 니네 딸도 미혼이냐. 우리 딸이 미혼이라서 나랑 내 여동생까지 너무 많이 노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시집 안 가서 너무 불쌍하다. 뭐 약간 이런 그런 이야기를 네, 그래서 야 할머니들끼리 이게 전 세계 할머니들끼리 똑같아요. 그동안 그게 있어. 고민과 그 걱정이 똑같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으면서 맞아, 그런 아 건 정말 세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많지만 비슷한 것도 많아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것도 인사이트네요. 네. 저는 외국에서 조금 살았었잖아요. 네. 뭐 기국에서도 살고 캐나다에서도 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다니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다 이런 게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그냥 뭐 캐나다나 아니면은 이제 언어가 되는 곳을 가야 되니까 뭐 미국도 좋고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곳에 약간은 이제 중소도시 그런 곳에 작은 정원이 있고 거기서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사는 정원 가꾸고 아침에 뭐 일어나갖고서는 살짝 운동하고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하게 사는 거. 아 이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여기 지금 살면서 또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느끼게 돼요. 옛날에 무슨 홋카이도 할머니 유튜브 그거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유튜브 채널 중에 홋카이도에 이제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요리하시고 네. 뭐 밭에서 뭐 캐기도 하고 그냥 눈 오는데 안에서 이제 오뎅탕 끓이시고 요리 뭐 그런 아, 거예요. 그 채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냥 힐링되고. 멍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예쁘게 꾸며놓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밥 먹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삿포로 같은데 지금 너무 일이 많아서 쉬어서 살기 때문에 약간 외곽 지역에 이렇게 좀. 어. 홋카이도가 삿포로 같은 경우가 되게 네. 아이디어한 도시인 게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시골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용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곳이 오픈이 된 느낌이야. 약간 많은 사람들이 좀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교토 같은 곳은 워낙에 깊은 전통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집안부터 해갖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네.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삿포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삿포로 다녀오니까는 아 이런 곳에서 그냥 작은 집에서 오뎅탕이나 끓이고 살면 좋겠다. 네. 다니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가를 보면서 느끼죠. 뭐 피렌체에서 사는 걸 원하진 않을 것 같아. 거기는 여행만 하고 네. 싶다. 뭐 아니면 베니스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그런 조금은 조용하고 리저브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 몰랐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 하나씩 쳐내는 경험이 또 여행인 것 같아요. 그 롱테이크 얘기부터 지금 여행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두 분의 이제 삶을 보면
되게 탄탄한 커리어를 정석적으로 쌓아오시면서 살아오셔서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빈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40대 이제 뭐 연구원을 나오시기도 했고 퇴사를 하시기도 했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유튜브를 또 시작하고 오히려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들었어요. 기존의 어떤 타이틀을 어쨌든 좀 내려놓고 혼자 뭔가를 내 이름으로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전형적인 커리어를 밟지 않았죠. 그런가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제 귀국을 해서 몇 년 조금 학교에 지내다가 교수 임용 네, 네. 그걸 신청을 해서 갔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구원을 들어갔고 그리고서는 그나마도 한 10년 정도 다니고 다시 나와서 혼자서 활동을 하고 이거는 전혀 전형적이지 않은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탈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이러는 분들이 더 많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되게 절박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은 다른 길을 파지 않아요. 맞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고 이 상태로 있으면 나는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뭐라도 다른 걸 하나 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네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뭐 경제적이든 뭐 어떻든 이 정도로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내리막길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절박했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한 10년까지는 더 다닐 수 있었겠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 민폐를 끼치거나 굉장히 막 퍼포먼스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아이들이 커나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연구원에서 다니는 것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더 해야 됐어요. 뭐라도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고서는 나왔는데 그때 하던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잘리거나 관두거나 끝나거나 뭐 약간 방송 같은 데서 방송을 이제 좀 더 집중하려고 나왔는데 예, 페이도 훨씬 좀 좋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제 그래 잘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를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아는 후배가 유튜브를 그때 막 해갖고서는 한 10,000명 넘겼나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서 그 잘주던 때였어요. 지금같이 짜지 않고. 그래서 언니 뭐 이거 하니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은 버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잘 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잘 줬다 진짜. 이렇게 진심 지금 단전에서 나오는 이제 아니까 이제 단전에서 나오는 지금하고 달랐거든요. 10,000명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디 나가서도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때 정말 심각하게 학원가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입간판 딱 세워놓고서는 일타 강사. MIT 출신이 가르치는 와. 사탐 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진짜 가지 않은 하고. 길이다 그건 정말. 근데 이제 어림도 없지. 거기 리타 강사분도 얘기하신 거 보면은 기가 막혀. 날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안 되면 그거 또 한번 파볼까.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나 강의 좀 줘. 뭐 이런 것도 부탁을 하고 교수 된 후배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걸로 기왕이면 조금 더 주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다 찾았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서 또 혼자 이름으로 이제 서 나가야 됐을 때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셨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다르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에 누구 이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오로지 이름 석자 김지윤만 갖고선 살아가야 되니까 훨씬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훨씬 외롭죠. 진짜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경력이 있고 막 이 정도 학력이 있으면 그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어디 출신 무슨 학교 뭐 박사 학위 이거는 전혀 저한테 외투를 주지 않습니다. 외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이 들판에 나와갖고선 굴렀나. 그래서 얼마만큼 단단해서 굳은 살이 배겼냐. 이게 이제 내 외투가 되는 거지. 학위 뭐 그 종이 쪼가리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예, 오히려 나약해질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개하고 그럴 때 어디 뭐 출신 박사고 무슨 학위다고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제가 그거를 믿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랑 제 기반이 돼주긴 했지만 그 외에 엑스트라로 더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약간의 자격증 것처럼 그게 된 거고 아직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한 번도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에 이제 상무를 하다가 나오게 저는 돼서. 정말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는 도전? 왜냐면 그때는 사실은 여자들이 삼성에 잘 안 가던 시절. 삼성이 또 또 이렇게 그런 게 막 있었구나. 엄청 인기 있고 그러던 아. 철은 아니었고 왜 다른 좀 더 말랑한 외국계 기업이나 뭐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왜 전자야.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와 삼성 엄청 크고 있어. 그때 무선을 막 시작했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 글로벌하게 삼성의 이름을 빛내겠어라는 정말 마음을 갖고 부모님이 때 말리셨어요. 아. 여자가 거기 가서 진짜? 부장 다는 것도 잘 못 봤다 어. 이러면서 뭐 그래도 가서 중간에도 늘 사표를 품고 이 차장까지만 하고 정말 차장만 달고 던지고 나오리라. 던지고 나오는데 면상에 막 약간 이러면서 근데 또 좀 지나니까는 어떻게든 힘들게 일했지만 잘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훨씬 자질이 좋으신 분들도 임원을 못 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낯뜨거운 게 내가 최연소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차피 신문 기록에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해 그냥 쭉 이제 인사팀에서 적다 보니 71년생도 있고 70년생도 있는데 좀 학교 일찍 들어왔고 학교 일찍 들어가서 빠른이가 좋네. 그래서 최연소도 자꾸 사람들이 최연소라면서요 라는 거고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가장 성공한 생활은 아직 삼성이 있었으면 가장 성공한 생활이었을 텐데 그 정도의 성공은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해에 매년 대기업에서 임원들은 네. 물밀듯 잘려나오기 때문에 뭐 저도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잘렸다고 해서 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네.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지윤님이 방송에 이제 생각을 두고 연구를 나오고 그래도 방송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네. 저는 회사 재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때는 재취업을 또 생각하셔서. 그럼요. 아직도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이거 롱테크 잘 안 되면 바로 또 가시. 그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회사 일인데 그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은 늘 바라는 대로 다 받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생기죠. 뭐 저는 그때 이제 강의 자리, 뭐 강의안도 만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기회도 있었고. 많은 것들은 제가 하는 일들은 유튜브도 해 이게 아니라 그냥 회사 일을 하고 회사 일을 좀 더 옛날 경험을 활용하고 제가 예전에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걸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해보니까 1시간 동안 내가 남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이런 거야. 또 이제 유튜브라는 게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경험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새로워서 제가 뭐 갑자기 춤을 춘다던가 뭐 제가 갑자기 뭐 트레일에 나선다든가 트레킹에 나선다든가 이러면 새로운 건데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늘 저에게는 늘 바운더리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운더리 있는 것들이 제가 꼭 원하는 딱 그건 아니더라도 늘 주어지고 그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춤을 춰보자. 새로운 걸 해보자. 네, 이런 거는 답을 안 해요. 이렇게만 하고. 몸을 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하지만 많은 경험들은 저에게 연결돼 있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어쨌거나 제가 가장 원하는 자리에서 왜 내가 일할 수 없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을 겪잖아요. 네. 그거를 이겨가는 과정에 있다는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고 저를 넓게 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1도 쓰지 않았어요. 뭐 지윤님한테도 뭐 약속 잡아놓고 막 한 3개월 후에 다시 연락하고 그러다가 회사를 잘려서 엄청 슬펐지만 여유가 생겨서 제가 못 봤던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친구들 조금씩 다시 연락하고 돌볼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저희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직에서 뭔가 내가 어디까지 가겠어 이런 거보다 좀 나와가지고 내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좀 꿈꾸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 두 분은 이제 조직 생활도 엄청 진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고군분투해서 내 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그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준비해 놨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깥은 추워. 시베리아야. 시베리아야. 뭔가를 이제 나와서 내 거를 추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욕이 많아갖고 딱 나왔는데 의욕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장 소설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였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가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배짱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추구하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지금 약간 일상이 지쳤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환상이다. 슈퍼 제이 슈퍼 이로서 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운이 되게 좋았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두 번째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긴 했지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나오기 전에 엑셀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제 필수다. 엑셀 필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마진이 남아 있는가, 나의 통장 마진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도 있고 했었으니까 어디까지 감당을 하고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전 마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살펴보고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비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절박하면 그래도 나온다. 그래도 한번 걸어보는 거죠. 네, 배팅을 이거는 한번 세게 때려보자라는 결심이 이제 해보고서는 안전 마진에서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배팅을 때리는 거죠. 근데 대충 내 세상이야 이제 누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 나는 이제 갑자기 100만 유튜버 될 것 같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은 되게 위험하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후에 이제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또 지훈 박사가 있었던 아산정책 연구원이지. 다 나쁜 직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직장 자체가 굉장히 안 맞거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거는 사실은 지훈님이 얘기한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버티세요. 뭐 이건 아니고 하지만 자기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준비는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두 분 다 계속 얘기하실 때 다 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운이죠. 유명하고 잘된 사람은 다 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다 운이었다 이러고 다 운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운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운이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두 분은 엄청 노력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할 수 있는 성격을 타고나는 것도 운이다. 모든 게 운이다.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시험 공부를 하면은 완벽하게 해야지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요만큼의 시험 범위가 있는데 시간 없어서 요만큼 했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학창시절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지 그 점수 잘 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미 깨달았죠. 나의 인생에는 요행수가 없구나. 운 좋게 운빨 좋아갖고서는 한 것보다 더 받는 경우가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저 말고 은하님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랄까 그때는 느끼질 못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살아온 길을 한번 반추를 해보면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구나. 다른 거를 그렇게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성실하게 파는 그 탤런트를 뭐 신께서 주셨든지 아니면 DNA로 타고났든지 뭐 그거 하나로 버티고 온 것 같아요. 그거 또 운이라면 운인 거지. 그렇지. 그런 DNA가 있는 것도. 다른 측면으로 그냥 뭐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이제 스킬셋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중타를 칠 수 있는가. 사실은 회사에서 정말 성공해서 뭐 다 뭐 상무되고 부사장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네. 그냥 중타 뭐 인정받으면서 일단은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기획력이란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가 주어진 어떤 데이터와 주변 이제 현상을 잘 연결시켜서 팔아야 되는 제품까지 연결시키는 기획력. 그 다음에는 꼼꼼함, 뭘 놓치지 않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기본일 수도 있는데 체력, 그리고 언어. 언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든지 이제 4개가 다 갖춰주면 정말 에이스고, 만약에 4개 중에 자기가 하나가 정도 부족하다, 언어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또는 꼼꼼함이 부족할 수도 있지. 태생적으로 빌릴 수 있다. 자신의 동료나 여러 가지 그런 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지막에는 빌릴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왜 요즘 육각형 인간 뭐 얘기하는데 네. 내가 어디가 부족해?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 더 노력하고 정 안 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체력을 잘 빌릴 수는 없지. 체력을 빌릴 수는 없는데 응. 이거는 저는 또 하나의 성실함의 맞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키울 수는 있거든 맞아. 본인이. 이만큼의 체력을 타고났으면 보통 우리가 요만큼만 쓰고 사는데 풀리 쓰기 위해서는 네.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노력은 조그마고 빨리 이제 성과가 오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여기다가 뭔가 노력을 투여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계속한다? 그럼 약간 바보짓 하는 걸로 여기기도 하고,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게 약간 좀 똑똑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요즘에 AI 나오니까 AI로 막 이런 거 다 자동화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혼자 이거 하나하나 하고 있냐 막 이런 릴스 같은 것도 맨날 뜨거든요. 그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 나 바보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AI로 에이전트 만들어가고 한 것도 노력 필요해요. 그치. 그것도 공부가 많이 공부해야 필요해요. 돼요. 그것도. 아니 난 지금 든 생각은 왜 나한텐 그런 릴스 안 뜨지? 내 알고리즘은 뭐 잘못됐나? 나는 또. 맞아. 난 또. 넌 AI 더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겁니다. 사업화 자동으로 해가지고 뭐 맨날 뭐 꼬박꼬박 얼마 들어온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나 궁금하거든. 그거 난 되게 뜨는데 못 해봤어.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다들 사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쩌다 보니 그런 게 마치 이제 이게 길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저도 사실 노력파거든요. 네. 그래서 막 우울하죠. 그런 얘기 보면은 조금 나만 바보같이 생각하지. 아니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는데 그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가 정서불안 김햄찌잖아요. 네네네. 저는 거의 중독이거든요. 꼭 이제 좋아하세요? 3번씩 돌려봐요. 근데 제 회사 동료들 이랑 만나서 저는 음주 가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정말 잘 만들지 않아? 이건 회사 생활을 정말 너무 잘 이해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오히려 싫어하고 저희 같은 40, 50대 팀장들이 좋아한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이 회사원 다니는 햄스터인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 직원들은 불쾌해한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몸을 막 이러면서. 갈아넣어서 그럼 과연 이 햄찌가 보고 있는 주요 타겟은 20, 30대 직원인가 40, 50대 팀장인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점점 이 AI로 그리는 건데 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점점 그 AI 다루는 역량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번에 누가 그분 역량이 낮은 게 아니라 AI가 자꾸 익숙해져서 AI가 점점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수 있다. AI가 학습해서. 네. 근데 그렇게 학습해서 더 나은 걸 만들기 전까지 그 어떤 캐즘을 넘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운이 좋아야 돼요. 그러다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사실이긴 한데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는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는데 운이 찾아와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쌓아놓은 어떤 자신의 탄탄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꼰대같이 들리기는 할 텐데 굉장히 꼰대 같은 그런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갖고 브이로그 중에 너무너무 예쁜 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샬랄라 막 이런 옷을 입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거 막 고급진 거 막 이런 거 먹고 유튜버로서 뭐 블로거로서 막 성공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놀러 다니면서 돈 버는구나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들고 저기서 찍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 얼굴에 첫판을 깔고 그냥 한 걸 다 해야 되고 편집을 하고 이 모든 제작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정말 이렇게 진짜 럭다 뭐 이러면서 별거 안 했는데 운 좋게 됐어라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 저는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를 했을 때 그래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때 지나가던 운명이 여전히 한번 웃어도 주는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루한 말이지만 그래도 노력이 나를 대단한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망하게는 안 한다. 망하게는 안 한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엔 진짜 막 숏폼 시대잖아요. 빨리 뭔가가 이제 성과가 안 나면 막 불안하고 아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조급함이 들고 정보도 빨리빨리 얻고 싶어서 그걸 더 짧게 이렇게 만드는 시대에 이제 롱테이크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약간 두 분의 어떤 지금의 삶을 보면 인생을 좀 이렇게 길게 보고 가자 약간 이런 삶의 태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뜬금없는 얘기 할게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팀을 관리할 것인가? 칭찬을 한다, 어떤 조언, 커멘트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팀장들이 갖는 고민은 그거예요. 굉장히 즉각적이어야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막 해주고 바로바로 해줘야 잘했어. 된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즉각적이라고 할 때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죠. 이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팀에 영향을 미치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일에 어떤 연결을 가질 때 지금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칭찬이란 것도 좀 더 큰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가 긴 호흡을 후에 칭찬을 하면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거보다는 자기도 자기가 어떤 늘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내가 한 행동이 굉장히 좋은 행동 같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오늘 일어난 결과 말고 일주일 후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팀 동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모든 것은 그렇게 즉각성을 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지금 투여한 투자와 걷어들이는 수확이 어느 정도의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성을 가지고 얻어낸 수확이 좀 더 롱런하고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죠.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뭐 은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은 길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아야 돼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는 그렇게 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이지만 멀리 세우지 않는. 아주 그냥 하루하루 일주일 그냥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이때 뭘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맞아요. 거기에 몰두해서 사는 스타일이지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만 이만큼 내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은 빨리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일찍 성공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사실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과를 얻기까지의 고통을 별로 겪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매우 고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고난으로 차 있고요. 고통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일생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서 꼭 겪어야 되는 고통의 그 질량이 있어. 총량? 총량이 있거든. 그건 다 같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이 됐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다르겠지라고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느끼는 건 똑같거든요. 초반에 겪을 수도 있고 중반에 겪을 수도 있고 산발적으로 늘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1년에 딱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내가 투자를 해갖고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간둬야지. 뭐라고 반을 옮겨가야지. 딴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내 고통을 분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장 아니지만 나중에 또 겪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걸 바란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 없는 삶을 바라는 거잖아요. 빨리 모든 결과들이 나와서 나는 이제 파이어족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인생이 쉽게 호락호락 살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힘들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그냥 바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빨리 나오는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그 빨리 나오는 결과를 성취를 함으로써 내 인생이 되게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그렇게 빨리 안 나오고 질질질질 끌면서 힘들고 그럴 때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나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도록 젊은 시절에는 아까 굳은 살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좀 많이 키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학생으로 학교 다니면서 조금은 안전하게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혹시라도 돌아가게 된다면 어른 말씀 틀린 게 없다. 고생은 젊을 때 해야 되고 그때 내성과 굳은 살을 많이 키워놓고 그래서 나이가 좀 먹었을 때 다쳤을 때도 금방 툭툭 일어날 수 있는 리질리언스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이 네. 더 중요하다. 그거는 그걸 가지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항상 그걸 빌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평안하게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나보다 덜 힘들었으면, 얘네들 앞에는 아무 장애도 없었으면, 성공만 달렸으면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내 아이들이지만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바뀌었어요. 우리 애들이 쓰러졌을 때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 손을 잡아줄 내가 없을 때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가 있었으면 네.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고생을 해봐야 된다. 네. 쓰러져 봐야죠. 그러면 그래야지 일어날 줄 아는 거잖아요. 고생을 뭐 사서 하든지 아니면 생각 뭐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사서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있어도 찾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그렇죠. 있어도 오거든. 마지막으로 네. 두 분이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좀 반성을 깨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저는 앞으로는 아니고 피아노를 시작했잖아. 시작했어?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서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 쳤냐. 많이 쳤잖아. 체르니 100번 정도 친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치셨네요. 중급반에 넣어드릴까요? 아니다. 친지 40년 됐다. 그랬더니 직원이 너무 정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이란 말에 20대 직원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의 살아온 삶의 길이에 비해 피아노를 안 친 것만 해도 40년이라는 게 너무 광년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셔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안 쳤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이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신 물론 할머니급이지.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당황스러웠고 이제 초급부터 도레미파를 하고 있죠. 네.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초보로 돌아간다는 게 그쵸.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해주는 데가 없어서 탱고를 다시 추고 싶어요. 아직도 탱고화가 집에 있는데 아니 좀 나이도 먹었어도 출 수 있는데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나 뭐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몸을 움직이는 걸 하나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발레 얘기도 했었고 제가 예전에 뭐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탱고든 뭐 아니 복싱도 좀 배우다가 말았는데 그걸 다시 할까.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말고 이렇게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하는 중이에요. 뭘 할까.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좋았어요. 두 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롱테이크에서 들었던 건데 그런 도전들이 네. 이제는 뭔가를 막 여기서 1등 해야지 내가 뭔가를 기록을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목표로 하는 도전이 아니고 의미가 달라졌다. 그건 이때 나이가 못해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네, 내려놓게 되는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못 받아들이다가 그치. 근데 보통 이거 내가 낄판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버리고. 낄낄빠빠를 못해서 근데 낄판이 아닌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낄판이 아닌 거야. 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그래? 그런 거야? 그런 낄판이 없다는 아닌 줄 그런 알았는데. 생각을 버려. 아 그래?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춤을 춘다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추고 못 추고 몸치고 아니고를 떠나갖고 일단은 내가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야. 그리고 제가 탱고를 좋아하는 거는 아르헨티나 탱고. 그래서 기본이 아브라소라 그래요. 그래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선 이렇게 추고,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 탱고는 컨티넨탈과 다르게 다리를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하체를 아주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맞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사시럽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짝이 있어야 되네요. 네,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껴주나 보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서로가 상대한테 살짝 기대야 돼요. 이렇게 해서 A자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배울 때. 근데 이게 기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이쪽이 기대고 있으면. 그렇잖아. 아니 그냥 상상만 해도 웃겨. 되게 진지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자로 만들어주는데 기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잘못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한쪽에 너무 부담이 가고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쪽이 너무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기대되 그대로 떨어뜨려 놨을 때 혼자서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어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인생 같은 거예요. 파트너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 뭐 자녀 다 있잖아요. 근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떼놓고 있을 때에도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어야지 이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탱고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와 같이 춤을 출 때 서로에게 의지를 하지만 떨어뜨려 놨을 때 코어의 힘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고 탱고를 배워보신 분들 알지만 남자는 가장 마초스러워질 수 있는 순간이고 여자는 가장 섹시할 수 있는 춤이야. 그래서 되게 좋아요. 좋다. 연락 주십시오.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두 분의 어떤 이런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댓글로 막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에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터뷰로 만날 거고요.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